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여러분들 암기사항 정리에 보면 거기에 중개보수 거기에 수정이 지금 안 돼 있죠? 네, 거기 매매 교환이 1000분의 9, 임대차 등이 1000분의 8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매매 교환은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7. 암기사항 정리 있죠, 거기. 네, 암기사항 정리 거기에. 매매 교환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라고요? 1000분의 4에서 1000분의 7까지, 그죠? 임대차 등은요?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6. 자, 암기사항 정리 프린트 물 옛날에 그 있죠? 거기. 자, 이제 254페이지에 보면은 상호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정보망을 여기다 실어놨네요.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망.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일단 누가 나오냐면은 국장이 나와. 여기에요. 국장이 나와요. 국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줄이면 개업상호간.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간, 이 말이 있죠. 여기에 의뢰인이 나오면 틀렸습니다. 개업과 의뢰인 간 나오면 틀린 거예요. 개업과 의뢰인 간 나오면 틀렸고,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라든지 그 유통 촉진, 그 다음에 거래 질서 확립. 여기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권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지정권자가 국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지정권자는 국장이고,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사람, 요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거래 정보 사업자다 이렇게 되는 거. 이 사람을 알아두셔야 돼요. 거래 정보 사업자 줄여가지고 이제 거정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사람이에요. 거정사 거래 정보 사업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정을 받기 위한 지정 요건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단독으로 막 시험 문제 물어보고 했습니다. 요거.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부가가치 창출해내는 통신망을 이용해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두 번째, 그 정보망에 가입을 해서 이용하겠다고 하는 가입이용 개업공인중개사 수를 확보해야 돼요. 여기서 개업의 수를 확보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원들이 개업이니까 개업의 수를 확보하는 거지, 공인중개사 수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개업의 수를 확보하는데, 자, 몇 명을 확보하자면 전국적으로 몇 명? 500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이 500명 안에 2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도, 특광도, 특도입니다.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몇 명? 30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컴퓨터 통신망이기 때문에 컴퓨터 전문가가 필요해요. 컴퓨터 전문가를 정보처리 기사라고 해요. 기사가 1명 이상이 확보가 돼야 되고,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1명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리고 컴퓨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컴퓨터가 5번째, 국장이 정한 성능, 용량 갖춘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5가지. 이 5가지의 지정 요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지정 요건에서 첨부 서류가 바로 나오니까 이 지정 요건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500명 이상, 요거 500명 이상. 그럼 기업이다. 기업이고 500명 이상,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이다. 기사 1명,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명. 그래서 502, 31일, 502, 31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로 지정 절차로 가볼게요. 지정 절차. 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첫 번째 지정 신청을 하러 가겠죠.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국장한테 가죠. 국장이 누구니까? 예, 지정권자니까 국장한테 지정 신청하러 갑니다. 그러면 지정 신청서에다가 플러스 5가지의 첨부 서류가 필요한데, 첫 번째 저 지정 요건에서 그대로 가져오잖아, 그죠? 가입 이용 신청서 몇 부가 필요합니까? 500부가 필요하죠. 가입 이용 신청했다는 거 500명 확보해야 됐잖아. 가입 이용 신청서 500부가 필요하고, 및 그 가입 이용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이 개업임을 증명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뭡니까? 등록증 되겠습니까? 네, 등록증 4번입니까? 원본입니까? 4번은 갖다 줘야지. 원본을 갖다 주면 안 되죠. 4번을 갖다 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사. 기사 자격증. 4번.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컴퓨터 확보해야 되죠. 주된 컴퓨터 성능, 용량, 확인 서류.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난 부가통신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되죠.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서류, 제출 확인 서류. 그래서 요 5가지의 서류는 외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요게 지정 요건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정 신청을 하죠. 그러면 적합한 경우에 국장은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거정사로 지정을 해주고 지정서를 교부해준다.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바로 지정서 교부받네, 그죠? 끝이 아니고 세 번째 지정을 받았죠. 그러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월? 3월 이내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 규정에 대해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기사들을 잘 보세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지정 날로부터 3개월. 운영 규정의 승인. 운영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경 승인 받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정보 사업자의 의무 3가지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 반드시 누구로부터? 개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반드시 개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개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거정사가 지켜야 할 정보 공개 의무예요. 정보 공개함에 있어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도 이 정보망을 이용할 때 의무가 2가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가 개업도 거짓된 정보를 그 정보망에다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 그리고 거래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거래 완성이 되면 거래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거정사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정보망에서 그 자료를 이제 정보를 내려야 되니까 거정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사실. 다 의무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다 제재를 받겠지. 자,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정 취소예요. 얘가 암기법인데. 자, 지정 취소는 거정사에 대한 지정 취소잖아. 그죠? 누가 하겠습니까? 지정 취소를? 국장이 하죠. 국장이 지정해 줬으니까 국장이 지정 취소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무슨 취소냐면은 상대적 취소예요. 상대적 취소가 뭡니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취소를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취소를 해야 한다. 이래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고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래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취소 사유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취소 되겠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으니까 취소 사유에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운영 규정에 대해서 국장의 승인 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승인 안 받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 승인 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을 안 받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운영을 한 것이에요. 세 개. 승인 안 받았죠. 변경 승인 안 받았죠. 위반 운영했지.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보를 공개할 때 세 가지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거정사가 정보 공개할 때 세 가지 의무 중에 한 가지라도 위반했다 이 말이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의 하나를 공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걸 공개했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정보 공개했고 세 번째가 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한 거예요. 그럼 요거 세 가지는 결과적으로 요거네 요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 의무를 알고 있으면 이 지정 취소 요 세 번째 거는 바로 해결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 의무를 외워야 돼요 이거 세 가지. 이게 바로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정을 받았죠. 그러면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설치 운영 안 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취소 사유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개인인 거정사가 사망하거나 법인의 거정사가 해산했다 그 말이야. 자, 여기서 나오는 법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개법인이 아닙니다.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그 중개법인은 이 거정사를 못해요. 경업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법인은 다른 일반 법인이야.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다른 일반 법인입니다. 중개법인은 아니라고. 자, 사망 해산인데 이 다섯 가지 같은 경우에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지요. 그럼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국장은 뭘 실시해야 되면 청문 실시해야 되는데 이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 그죠? 청문회 들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문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래서 청문을 하지 않는다. 사망 해산 빼고 나머지는 다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암기하느냐는 암기법이 있는데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부운이라고 있잖아요. 부운. 부운이란 말이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 부어있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부어있는 누굽니까? 정일사잖아요. 정보 공개 사항 1년 이내에 사망 해산사 정일사. 이 부운 정일사가 특별시 입한리에 산다고 했죠. 특별시 입한리에 이장 선거에 나갔다가 포스터가 안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 기권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기권금을 공시하니까 배를 한 입 먹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특별시 입한리에 있는 공금지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 했어요? 정일사 땅이라. 부운 정일사 땅입니다. 정일사 돈이 좀 있죠. 그래서 부운 정일사 하면은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부운 정일사 되겠죠? 부운 정일사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 자, 그러면 책에는 어디서부터 밑줄 껐냐면 255페이지. 자, 중간에 2번 거정사의 지정 있죠? 거기서부터 한번 꺼볼게요. 거기. 그림 밑에 양가로 1번에 보면 지정권자 나와. 지정권자는 누구라고요? 국장이다. 자, 누구 상호간? 개업 상호간이죠. 개업과 개업간. 그 목적은 정보공개, 유통촉진, 거래질서 확립이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거정사,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거정사, 정보망 운영할 자, 설치 운영할 자, 이 사람이 거정사죠. 거정사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이다. 자, 지정 요건을 보시면 지정 요건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첫 번째 줄에 전기통신사업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돼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박스 안에 보세요. 자,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죠. 국장이 정한 성능 용량 같은 컴퓨터 설비 필요하다. 그 다음 2번 정보 처리 기사 1명 이상이죠. 3번에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고 4번에 가입비용 개업의 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그 중에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 이상 돼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부운 정일사 1, 2, 3, 4 부정 지정은 있어요? 부정 지정은 어디 있어요? 1, 2, 3, 4 부정 지정 없죠 지금. 부정 지정을 적어놔야 되겠네. 부정 지정이 빠뜨렸을까? 앞쪽에 있어요? 258페이지. 아니네. 이거는 요건이잖아. 그렇죠? 예. 요건이네. 맞고. 자, 그러면, 요건이고, 요건이네, 이거는. 부은 정의사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지정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제 지정 절차를 보세요. 지정 신청 시 구비 서류 해가지고, 지정 요건에서 그대로 가져오잖아. 그죠? 두 번째 줄에 지정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국장한테 제출합니다. 국장이 지정권자니까. 첫 번째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제출 확인 서류 있죠. 두 번째 주된 컴퓨터 성능 용량 확인 서류. 세 번째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다섯 번째가 가입비용 신청서 500부가 필요하겠네. 그죠? 그리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증 사본이 500부가 필요하다. 이해되죠? 이거 지정 요건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지정을 적합하다 그러면은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그렇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밑에 줄에 거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하고 그 말이죠. 지정하고 물론 이제 지정 대장에다 기재를 한 후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지정서를 교부해 준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정사가 됐죠. 그럼 오른쪽에 넘어가서 그 박스 안에 보시면은 지정 대장 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작년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정 대장 안에 있는 뭐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물어봤어 작년에. 조금 세부적으로 물어본 거죠. 자, 일단은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여기에 기출이라고 돼 있네. 그죠? 지정 대장 서식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정보망 운영, 정보 공개, 운영 규정 제정 승인. 지정받은 날로부터 신청받은 날부터 30일에 지정받았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이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 이 말이죠. 두 번째 줄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장 승인 그리고 변경 그 옆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또한 같다. 변경 승인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양가로 2번으로 넘어가니까 거정사가 지켜야 할 의무, 정보 공개 관련해가지고 의무가 세 가지 발생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이에요. 개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 이 말이죠. 개업한테 받은 것만 공개해야 되겠다 이 뜻이고요. 또한 그 밑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자, 그 밑에 개업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다른 정보 안 되게 당연히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도 안 되고 위반하면 다 제재가 있고요. 또 얘도 지정 취소 사유인데 그것 이외에도 별도로 또 제재가 더 있어요. 이게 위반 시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옆에 거래가 완성이 되면은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거정사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 위반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지정 취소 나와 있네. 그죠? 자, 지정 취소는 누가 합니까? 취소권자는 국장이다. 이 말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운 정일사 안개법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은 거죠. 1입니다. 1. 자,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부정, 지정, 부. 세 번째가 뭡니까? 운영 규정이죠. 운영 규정 승인 안 받았다, 변경 승인 안 받았다, 위반 운영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4번이 뭐예요? 4번이 이제 이게 정보공개 위반인 거예요. 정보공개 위반. 그래서 제목이 이제 정보공개 위반이라고 해놓고 정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네.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다른 정보를 공개했다. 차별적으로 공개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5번에 네, 지정 사망 해산이네. 그죠? 사망 또는 해산. 부운 정일사 이렇게 기억합니다. 청문이 나와 있는데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청문을 하지 않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위반 시 제재가 오른쪽 편에 쭉 나와 있고 행정 처분하고 행정 형벌도 막 받습니다. 가태료 받는 것도 있고요. 자, 이제 261페이지에 협회 한번 볼게요. 협회. 자, 협회도 예전에는 많이 나올 때는 한 3문제 정도 나오고 최소 1문제씩 이렇게 막 나옵니다.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하죠.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네. 자, 이 협회는 자, 첫 번째가 협회 설립에 대해서 누가 설립하느냐 하면은 개인인 기업이네. 개인인 기업. 자, 여기서 개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하면 두 사람이 들어있죠. 누가 있습니까? 개인인 기업은 공인중개사 기업과 부칙 이 두 사람이에요. 법인은 협회를 설립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회원들의 어떤 품위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질 향상 이런 거죠. 자질 향상. 중개업의 제도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이렇게 목적이고 중요한 거 요거예요. 협회를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은 임의 설립이에요. 임의 설립. 설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여러 개 설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수 설립. 여러 개 설립할 수 있어요. 복수 설립. 세 번째는 자, 회원들은 당연히 기업이 되겠죠. 기업 공인중개사들이 이 협회에다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 가입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기억합니다. 세 가지. 어떻게 설립하냐면 법인으로 설립을 해요. 무슨 법인이냐면 사단법인이죠.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데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비영리 사단법인.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내용을 준용한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어. 사단법인에 안 나오고 재단법인이라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재단법인에 관한 내용 준용한다. 아니면 조합에 관한 내용 준용한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설립 절차가 되겠네. 그죠? 설립 절차도 물어봤어요. 얘랑 정보망이랑 좀 비교해서 저 정보망에 보면은 500명에다가 2개 이상 시도에 30명에다가 1명 뭐 1명 나오죠. 저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단 설립을 하려면은 발기인이 모여요. 발기인이 모여서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그런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에 관한 그 다음에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고 성립 입장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국장을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하면 틀렸고 등기를 해야 성립되고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설립인가주의라 그래요. 설립허가주의 안 하고 설립인가주의. 자, 그러면 발기인이 최초에 몇 명 모여야 되겠습니까? 발기인이 30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300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 규칙을 작성해가지고 서명 날인을 한 다음에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이 출석하냐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600명 안에 600명 중에서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와야 되고요. 나머지 광역시, 도, 특도 있죠. 광도, 특도에서 각각 몇 명? 20명 이상이 와야 돼. 여기서 이제 30명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20명. 아까 정보망에서 30명 나왔었죠.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광도, 특도에 각각 20명. 아까는 2개 이상 시도에 각각 30명.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국장 인가를 받아 설립이 되고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설립 절차. 자, 다 단독으로 한 문제씩 물어봤던 거예요. 이렇게 가로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조직인데, 협회가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는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입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첫 번째, 시도 단위로 지부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군구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수 있다. 이 말은 지부 지회를 안 둬도 되는 거네, 그죠? 산하 조직으로서 안 둬도 되는 건데,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서울에 둘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두어야 되는데, 이 지부 지회라는 거는 둘 필요가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보는 거는 여기 두어야 한다 틀렸고. 그다음에 이거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바꾸겠죠. 아무래도 바꾸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시도 단위로 지회를, 시군구 단위로 지부를 틀렸습니다. 자, 시도 단위로 지부를 설치했죠. 설치한 때에는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도지사 신고를 합니다. 신고. 그리고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조직에 관한 내용이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공제 업무만 잠깐 볼게요. 공제 업무. 그 외에 뭐 품위 유지, 뭐 교육 연구 개선, 그 다음에 윤리 현장 재정 실천, 부동산 뭐 정보 제공 이런 거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회원들의 어떤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 사업을 하는데, 공제 업무가 아니고 공제 사업. 자, 공제 사업은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공제 사업 목적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거죠. 손해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공제 사업이라는 거를 또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공제 사업을 하려면 일단 공제 규정이라는 걸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공제 규정을 제정을 해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승인 받아야 된다. 자,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공제 규정을 제정해서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공제 규정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제 사업 범위, 그다음에 공제 계약 내용, 공제료. 요거는 이제 회원들이 내는 거죠. 공제료, 보험료 같은 거. 공제금은 이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이렇게 받는 거, 공제금. 그다음에 회계 기준, 그다음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비율.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을 많이 물어봐요. 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이렇게 정한다 돼 있는데, 협회 공제료 수입액.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에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협회 총 수입액 하면 틀렸습니다.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고 공제료로 받은 수입액 있죠. 회원들로 받은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적립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한다. 틀리겠지. 10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10 이상. 자,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제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세 가지의 의무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의 회계, 별도 회계관리,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제금은 책임 준비금, 공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지, 책임 준비금을. 그런데 이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타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세 번째를 보니까 운용 실적 있죠. 운용 실적이라면 공제 사업에 대한 운용 실적을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공시요. 언제까지 공시하냐면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월, 3월 이내에, 3개월 이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자, 어디에다가 공시하냐면, 협회 신문이 있습니다.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공시를 하고, 플러스 두 번째, 홈페이지 있죠. 인터넷 홈피에다가 게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그래서 이 운용 실적을 공시를 하지 않죠. 그러면 국장이 제재를 줍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보고 그 외에 이제 간단한 거 몇 가지 있습니다. 공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한번 밑줄 끄면서 벌어볼게요. 261페이지에 보시면 협회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협회의 설립인데 양가로 1번의 설립 목적 첫 번째 줄 설립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부칙 이거를 합쳐버리면 개인인 개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인 개업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두 번째 줄 끝에 자질 향상 품위 유지 이게 목적이죠. 그 옆에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 효율적 수행 목적입니다. 그래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협회의 성격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비영리 사단법인 밑줄 꺼볼게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그 밑에 줄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제목만 끄시면 돼. 이미 설립이다. 그리고 이미 가입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그라미 3번 복수 설립이다. 이렇게 다른 거 읽을 필요 없고 제목만 아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서 설립 절차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발기인 작성돼 있는데 자, 발기인이 몇 명 모여야 돼요? 300인 이상이 모여서 발기인이 정관 작성을 해서 서명 날인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2번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이 모여야 돼요?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 회원 서울 가로 안에 서울에서는 몇 명? 100명 이상 광도 특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3번 국장은 뭘 받아? 설립에 관한 인가를 받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넘어갑니다. 설립에 관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되는 거예요. 절차. 자,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조직이 나옵니다.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고 두 번째 줄에 있어.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서울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두어야는 서울에 다 있어요, 지금. 자, 동그라미 2번 지부지회 요거 산하 조직 정관 동그라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광도 그죠? 시도 단위로 무엇을 지부를 시군구 단위로 무엇을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거지. 둘 수 있다. 안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이 말이 설치를 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설치를 한 때에는 지부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부는 지회는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사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의결기관으로서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총회 의결의 보고 의무로서 협회는 총회를 개최하죠. 뭐 창립총회뿐만 아니라 정말 총회를 개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결 내용이 있죠. 그거를 지체 없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보고하래요. 지체 없이. 마음대로 이제 협회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장을 넘겨보니까 이제 협회 업무가 나오죠. 고유 업무가 있고 위탁 업무가 있는데 고유 업무는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밑줄 한번 꺼볼게요. 품위유지, 그 다음에 품위유지, 지도, 교육, 연수 이렇게. 그 다음에 제도, 연구, 개선, 윤리, 현장, 재정, 실천.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제공. 이게 가끔씩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거기 보시면 비영리 사업으로서 상호 부조 있죠. 공제 사업 있죠. 비영리 사업으로서 서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다 이 말이지. 자, 여기에 잘 물어보는데 수탁 업무는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협회에서 하는 업무가 교육에 관한 박스 있죠. 제일 밑에 교육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두 가지를 위탁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지금은 보면 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통 위탁받고 있습니다. 시험은 아니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공제 사업에 대해서. 자, 임의성 이 말이죠. 임의성 이 말이 협회는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라는 건 두 번째 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공제사업이라 하는 것은 비영리 사업이라고 했어요. 상호 부조고요. 회원 간에. 그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이라는 걸 제정하라고 했죠. 제일 마지막에 동그라미 3번,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있어요. 공제규정을 제정해라 그 말이지. 언제까지 공제규정을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그리고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장의 변경 승인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공제규정의 내용으로서 박스 안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첫 번째 줄에 보면 공제사업범위 적어놨죠.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제목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또 박스 안에 C 있죠. 동그라미 C. 거기에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있잖아요. 그건 알아두세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그 밑에 줄에 공제료 수입액의 얼마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자, 그래서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동그라미 4번이네 그죠? 첫 번째 줄에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관리 요거 밑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관리 그 다음에 그 옆에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 승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죠. 운영실적 공시가 나옵니다. 개시 공시 개시 자, 두 번째 줄 매 회계년도 종료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어디에다가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둘 중에 한 군데네 그죠? 협회보에 공시를 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그 6번, 동그라미 밑에 6번. 재무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이 뜻입니다. 밑줄 꺼볼게요. 공제금의 지급 능력, 그 다음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이 적정한지, 자산이 건전한지, 유동성 확보 가능한지, 마지막 줄, 건전성, 재무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이 뜻이고. 자, 그래서 이 재무 건전성 기준과 관련해가지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시험 문제 이제 옛날에 나왔던 게 있습니다. 거기 심화 부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있죠.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공제금의 지급 여력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 밑줄 꺼볼게요. 공제금의 지급 여력 비율은, 자, 공제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이렇게. 100분에 항상 이제 대비하고 있어요. 그 뜻이겠죠? 100분의 100 이상 유지. 자, 이거 아까 했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제금의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이제 박스 밑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은 국장의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 명령이다. 이 말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밑줄 꺼볼게요. 국장이 자, 공제사업에 대해서 밑줄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자산 상황이 불량해서
공제 가입자나 피해자에게 권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박스 안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단독으로. 자, 이 명령을 한번 읽어볼게요. 업무 집행 방법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하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돈입니다. 다 자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자산 예탁, 기간 변경, 자산 예탁 기간, 자산 장부 가격 변경, 불건전에 대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이렇게 5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이러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지요. 그러면 그 밑에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받겠네, 그죠? 뒤에 넘어가서 자 임원에 대해 국장의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박스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징계 해임을 요구한다. 세 번째 줄이죠.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임원입니까? 공제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업무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개선 명령 5가지 있었죠. 그거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앞에서 했죠. 그거 지키지 않은 그런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 요구하거나 시정하라 명령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행하지 않으면 또 제재 받습니다. 동그라미 9번 보세요. 금융감독원장의 조사 검사권이라고 해서 금감원장 첫 번째 줄 끝에요. 금감원장은 아무 때나 조사 검사하는 게 아니라 국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요청, 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의 어떤 감독상의 명령을 위반하지요. 그래도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도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공제위원회는 요번 선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협회에 대해서 마지막에 272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죠. 감독상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협회뿐만 아니라 지부, 지회에 대해서 누가 감독한다고요? 국장이 감독한다는 사실이죠. 업무사항 보고해라, 자료 제출해라, 그리고 공무원을 출입시켜가지고 그 밑에 소속 공무원 파견 있죠. 공무원을 그 협회 사무소에 출입시켜가지고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때 그 공무원은 내가 공무원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그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에 증표로서 공무원증 및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를 그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 이 국장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해도 제재를 받습니다. 아까 금융감독원의 원장의 감독상 명령도 제재를 받고요. 국장의 감독상 명령도 제재를 받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이렇습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76페이지 보칙이네, 그죠? 자, 보칙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시험에 물어봅니다. 이 보칙이 278페이지에 보시면은 업무 위탁인데 업무 위탁은 단독으로 잘 물어보진 않아요. 자, 근데 한번 밑줄 꺼볼게요. 업무 위탁은 업무를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위탁권자가 누구냐면은 한번 보세요. 278페이지에 조문 밑에 보시면 국장, 밑줄 꺼볼게요. 국장하고 시도지사하고 등록관청 이런 사람들이 업무의 일부에 대해서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 업무를. 지금 현재는 두 가지 업무를 위탁을 지금 관한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육에 관한 업무를 누가 위탁을 주고 있냐면 교육, 양가로 1번에 교육 있죠.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시도지사 밑줄. 이렇게 마시면 돼. 교육은 누가 위탁 주고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원래 교육을 실시권자들인데 시도지사가 교육을 위탁을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누구한테 위탁을 줄 수 있냐? 위탁 기관이요. 박스 안에 들어 있어요. 협회 밑줄. 그다음에 B에 보시면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그다음에 C에 보시면은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를 말합니다. 이 세 군데 교육에 관한 업무 시도지사가 위탁을 주고 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넘어가니까 교육을 하려면은 일정한 장소하고 강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력하고 시설 기준이 거기 나와 있잖아. 박스 안에 보세요. 인력 기준이 박스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박사입니까?
A. 박사죠. 박사는 경력이 필요 있다 없다.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죠. 왜? 박사니까. 그렇죠. 뭐 다른 이유는 없어. 박사니까 경력이 필요 없다. 자, 그러면 B에 보니까는 전임 강사도 몇 년 강의해야 돼요? 2년 이상 강의하라고 돼 있죠. C에 보면은 석사도 몇 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 D의 변호사도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죠. 자, 7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되려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6개월 이상만 경력 업무만 담당하면 되고, 그 밖에 우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 주택관리, 건축, 회계, 뭐 법무, 세무 다 몇 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해야지만 예, 강사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설이 필요하다. 강의실이 필요하겠죠. 얼마?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소 이상만 확보할 것. 요게 이제 교육에 관한 위탁기관이 갖춰야 되는 인력과 시설 기준이고,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 밑줄.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 이 시험 시행 기관장은 두 사람이잖아. 누굽니까? 시도지사랑 국장이랑 이 두 사람. 자, 어디에다가 위탁 주고 있냐면 세 번째 줄 보세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학교는 안 된다. 이면 학교. 학교에서는 시험 시행에 대해서는 위탁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위탁 내용 이런 거 고시를 해야 된다고요. 시도지사하고 시험 시행 기관장은 위탁했죠. 그럼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그다음에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이런 데 대해서 간보 고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 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포상금입니까? 포상금은 요거 좀 한 문제가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포상금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포상금. 포상금은 여러분들 뭐 잘했다고 주는 돈입니까? 그렇네, 그죠? 잘했다고 주는 거예요. 포상이니까. 자, 누가 주냐면 등록관청이 줍니다. 일정한 우리 이제 법령을 위반자 그 사람을 신고 대상자라 부르죠. 신고 대상자. 신고 대상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신고하냐면은 일단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죠. 등록관청에.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다가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있지요. 신고센터에다가 신고센터가 들어갔어요. 작년에. 그래서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센터에다가 신고 또는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신고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는 건 아닙니다. 요건이 맞을 때 주는 거죠. 그래서 보상금은 누가 준다고요? 등록관청이 주는 거예요. 보상금은 여기 등록관청이 주는 거죠. 요 등록관청 요 자리에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 이래 들어가면 틀렸어요. 틀린 거겠죠. 수사기관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등록관청만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되겠습니까? 신고 자체는 등록관청, 수사기관, 신고센터에다가 하죠. 근데 보상금은 누가 줍니까? 등록관청이 준다는 사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신고 대상자입니다. 신고 대상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용이하는 자 맞죠? 두 번째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신고 대상자. 작년에 이 신고 대상자가 한 문제로 나왔다니까.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어요. 한 문제. 자, 세 번째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있죠. 요거를 양도한 사람. 양도한 사람 또는 대여한 사람. 그리고 양수받은 사람 또는 대여받은 사람. 자격증, 등록증. 되겠습니까? 자, 네 번째가 표시 광고는 개업만 하게 돼 있는데 개업이 아닌 자가 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개업이 아닌 자가 광고했죠. 요거 신고 대상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교란행위 한 사람. 자, 교란행위.
교란행위 들어본 적 있죠?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 금지행위 할 때 나왔어요. 금지행위 할 때. 최근에 들어간 거 교란행위인데, 자, 그게 뭐냐면 제목만 적어볼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시세부당이에요. 시세부당. 시세부당,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 들어봤죠? 금지행위, 금지행위. 그 다음에 중개 제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특정 중개 상물에 대한 중개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2배자와 공동중개 제한. 저번 주에 했잖아요. 저번 했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예요? 하나 더가 자, 개업 등의 업무 방해. 개업 등의 업무 방해 5가지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예, 요까지가 뭐냐면 교란 행위예요. 요 5가지. 일반인한테 적용되는 금지 행위 5가지 있죠. 자, 요게 전부 다 교란 행위. 요 행위 한 사람들 다 신고된 상자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해놔야 돼. 어차피 금지 행위에서 하는 거니까 금지에서 해놓으면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가 포상 금액. 포상 금액은 첫 번째가 얼마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건당 50만 원입니까? 난 딱 건당 50만 원이에요. 한 건당 50만 원이에요. 인당 아니에요. 인당도 아니고 두 당도 아니고 건당 50만 원 주는 거지. 50만 원 이하도 아니고 50만 원 이상 아니고 딱 50만 원 줍니다. 50만 원. 50만 원 받고 다른 사람 어디 보내는 거야? 교도소 보내는 거예요. 콩만 먹이는 거예요. 콩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못 먹입니다, 여러분들. 콩만 먹이고 우리는 밤에 못 돌아다녀요. 칼 맞아 막. 칼 맞아. 그래서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국고에서 국고 보조 가능하다. 일부를. 전부 하면 틀렸어요. 전부 또는 일부 하면 틀렸지. 일부를 국고 보조 가능해요. 일부 얼마를?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 100분의 50 이내네. 50 이내. 50% 이내에서 국고 보조 가능하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50% 이내에서. 자, 그러면 세 번째가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되겠네. 신고했다가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발각되기 전.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지. 두 번째는 검사에 뭐가 있으면 돼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공소 제기는 검사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기소유예는 이제 소 제기를 유예하는 거지. 그래도 기소유예만 해도 받습니다. 그리고 공소 제기하면은 재판이 진행되죠. 그럼 재판 결과는 무관합니다.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죠. 그래도 받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했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급 절차. 자, 포상금의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록관청에 제출하죠. 그 다음에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해요. 그 다음에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지요. 그런 다음 그 결정일로부터 몇 개월? 1월 2일 내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급 절차예요. 결정일로부터, 신청일이 아니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자, 다섯 번째가 지급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급의 방법.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동신고예요. 공동신고가 무슨 말입니까? 공동신고가. 공동신고는 친구랑 같이 신고하는 거지. 친구랑 왜 같이 신고하겠어? 무서워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친구랑 같이 칼 맞으면 그래도 좀 서로 위안이 되니까 아무래도 친구 맞을 때 도망갈 수도 있고. 자, 이때는 원칙이 있죠. 원칙이 뭐냐면 균등 배분이에요. 균등 배분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반반인 거지요. 반반. 반반이면 원래 50만 원인데 반반이면 얼마? 25만 원씩이에요. 25만 원씩. 그런데 예외적으로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할 수 있습니까? 합의했으면 어떻게 하죠? 합의된 방법이에요.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합의했으니까 내가 신고하지 했으니까 나는 40만 원, 너는 10만 원.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7대 3. 50만 원에 7대 3.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곱하기 하면 돼요. 7, 5, 35, 5, 3, 15 이런 식으로. 35만 원, 15만 원씩 되겠죠? 네, 당황하지 말고. 자, 복수신고. 복수신고가 뭐예요? 복수신고가. 복수신고는 니도 신고하고 나도 신고하고 다 신고한 거예요. 친구랑 같이 내일 신고하자 해놓고 먼저 가서 신고한 거야. 그러면 먼저 신고한 친구는 누굴 피해 다녀야 돼요? 친구로 피해 다녀야 돼요. 친구한테 칼 맞아요. 자, 누가 받아? 최초 신고자,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이 받아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이 받아요. 되겠습니까? 갑이 신고한 이후에 을이 신고했다. 누가 받아요? 갑이 받습니다. 그런 거 다 시험 지문이에요. 지문. 자, 그래서 5가지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포상금 다시 밑줄 한번 꺼볼게요. 280페이지에 포상금 제도. 등록관청은 나오죠? 양가로 2번 등록관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이게 신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누가 어디에 신고하라 돼 있어요? 등록관청, 수사기관, 그 밑에 교란행위 신고센터 세 군데입니다. 신고 또는 고발했죠? 그러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박스 안에 보이죠? 신고 대상자가 보입니다.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 동그라미 1번. 자, 밑줄 꺼볼게요.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무등록이란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으로 등록.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 등록증 또는 자격증에 대해서 양도되어, 양수되어. 자, 네 번째, 개업이 아닌 자인데 표시 광고.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개업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했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가 여기면 시세 조작이라고 돼 있네. 제목이 뭐예요? 시세 부당이죠. 교란행위 중에서 시세 부당, 그 다음에 단체 결성, 카르텔, 이게 뭐냐면 중개 제한입니다. 그리고 6번에 뭐냐면 거래질서 교란행위 위반, 이게 뭐냐면 33조 제2항 개업 등의 업무 방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외에 예를 들어 이중 등록했다, 이중 소속했다, 이런 사람들은 신고 대상자입니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없잖아 지금.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없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볼게요. 포상금의 범위 확보해서 건당 얼마라고요? 50만 원 밑줄 건당, 한 건당 50만 원. 자, 동그라미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밑줄 일부를 그 밑에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안 되고 일부를, 그 일부 얼마를 비율 100분의 50 이내라고 돼 있죠. 오른쪽에 지급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요건, 첫 번째 줄 끝에 발각되기 전. 일단 발각되기 전에 신고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판사의 판단은 관계없다. 자, 밑에 양가로 5번 포상금의 지급.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한 장 넘겨볼게요. 동그라미 2번 포상금의 지급. 두 번째 줄에 처분 내용 조회 나오죠? 조회. 자, 그 옆에 지급의 결정.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지급. 절차입니다. 자, 이제 신고 포상금의 지급 방법인데 첫 번째가 공동신고라고 돼 있어요. 같이 신고한 거죠. 두 번째 줄에 균등하게 배분, 균등 배분, 이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보세요. 미리 합의 나오죠. 합의했으면 그 밑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 합의된 방법이 우서이다 이 말이고요. 동그라미 4번 중복신고 이 말이 복수신고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받아? 두 번째 줄. 최초 신고자가 받습니다. 되겠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두 가지만 아시면 돼. 자, 그 1번에 보면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게 뭐냐면 이게 원칙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게 원칙이에요.
6가지 있습니다. 6가지. 밑줄 꺼볼게요. 시험 응시, 제일 간단하게 시험 응시. 수수료 내야 되지요? 자,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세 번째,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다섯 번째, 분사모서 설치 신고. 마지막, 신고 확인서 재교부. 이 6가지 경우 수수료 내야 됩니까? 맞아요. 수수료 부과 사유입니다. 6가지. 되겠습니까? 자,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인데 밑에 기타 기준 보니까 양가로 1번 국장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밑줄. 국장이 직접 시행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줄이에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그렇죠. 그러니까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면은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장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자, 업무 위탁, 아까 업무 위탁 나왔었죠. 업무 위탁의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예요. 위탁받은 자가 결정 공고하는데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294페이지네, 그죠?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 요거 내용을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